마스크는 의약 외품입니다. 그래서 관할 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입니다. 식약처에서 의약 외품을 담당하는 관은 하나, 거기서 마스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많아야 2명일 겁니다. 사무관, 주무관. 이들이 주로 했던 일은 뭐였을까요? 물품 인허가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인허가 해준 업체들의 생산 물량 파악, 원자재 공급 상황 파악 정도. 그렇다면 마스크를 전 국민들에게 공급 또는 배급하는 일을 식약처가 해본 적이 있을까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거 해본 공무원은 없겠죠. 시장이 다 알아서 해줬으니까. 그럼 정부 부처 가운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행정안전부가 제일 가깝겠죠. 현재 상황은 각 지자체 통반장에게까지 다 협조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마스크 문제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공 마스크를 이기적인 시장에 배분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마치 사회주의로 생산하고 자본주의로 유통하는 것처럼 모순된 일입니다. 지금 마스크 문제는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의 문제, 병참의 문제입니다. 조정하고 통합하고 지휘할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밑에 국무조정실이 있는 이유, 이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예, 오늘은 꼭지가 좀 세 꼭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순남 세무사님 연결해가지고 착한 임대료에 관련돼서 알아보고, 그리고 망원동에서 두부 가게를 하는 김진철 씨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소상공인 상황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제대로 알기 2 제대로 한번 명순권 박사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순남 세무사님 연결돼 있죠? 네, 안순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 착한 임대료 운동이라고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부가 상가 주인들이 좀 임대료를 낮춰주면 네. 일화분의 절반을 정부가 보존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일단 예. 우선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다 어렵겠지만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렵잖아요. 예.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가는 비용 중에서 보면은 이제 고정비라고 해서 이제 임차료하고 이제 월급이 나갈 텐데, 지금 임차료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낮춰주자는 것이 이제 건물주인들의 이제 생각인 것 같은데, 착한 그 임대료라는 표현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럼 또 안 깎아주면 이거는 좀 이상한 표현이 돼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좀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예. 어쨌거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 이렇게 지금 그 낮춰서 이렇게 상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정부도 이게 좀 동참을 해서 예. 이런 운동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다른 각도가 아닌 세액 감면 방식으로 예. 임대 건물주들한테 혜택을 좀 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산시켜 나가자, 이런 이제 의도 같습니다. 근데 세액 감면 방식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면 큰 건물이나 큰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나 상가주인들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 아닌가? 예.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물론 이제 건물이 큰 경우에 더 혜택은 더 커질 수는 있겠죠. 예. 당연히.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아마 혜택의 대상은 임차인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국가에서는. 아, 임차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예. 이거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야 맞지. 예, 대기업을 상대로 하거나 또 중견기업을 상대로 하거나 능력이 있는 데를 상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그 규모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대상이. 아, 규모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군요. 그거는 그러면. 아직 이제 법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 때 지금 말씀하신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면적으로든지 가격으로든지 예, 그거는 정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법안은 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적으로 그것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임차인들한테 직접 다 해주지 왜 그걸 굳이 임대료 깎아주는 부분만 해주냐 이렇게 또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는 차별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재해가 있었더라도 전체 그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임대료 지원해준 사례는 없었고요. 법적으로도 또 그런 예산을 그 정도를 다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어쨌든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에 저기들이 정부도 동참해가지고 확산시키는 것이 그나마 이 운동을 좀 더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 나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액 감면 방식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 같아요.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보자면 정부가 따로 어떤 조세 정책을 펼 만한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네, 직접적인 지원 방식도 있겠지만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래서 결손이 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세액 감면해준다고 해봐야 실제적으로 감면이 안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아, 그러네. 오히려 그 효과가 더 크질 않는다고 보고요. 임대료는 지금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모두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유연성도 없습니다. 지금 종업원처럼 내보낼 수도 없고 본인이 휴업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휴업을 해도 나가거든요. 이거는 그러네요. 가장 큰 고통 부담이 아마 임대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본다면 그게 타켓으로 삼은 거는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안순남 세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망원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서울 망원시장에서 두부 가게를 운영하는 김진철 사장님 전화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예, 김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부 가게 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저는 23년 정도 됐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좌판 열고 두부를 보통 사람들이 사가는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날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식당 같은 데에 납품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도매도 하고 그러는.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님들 발길이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에 지금 들어오는 고객 수는 한 절반 정도 좀 줄은 것 같고요. 절반요? 망원시장에. 아무래도 망원시장은 지금 일반 그 소비자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온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관광객들이 일절 지금 다 중단이 돼버려서. 거기가 홍대 근처라 그렇군요.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일절 지금 돌아다니질 않고 그래서 지금 어렵고요. 일반 고객들도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꼭 생필품을 사는 분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 가게신가요? 아니면 월세를 내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도 월세로 당연히. 그래요? 그러면 방금 임대료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좀 보전을 해주겠다. 이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직접적으로 지금 가장 빠르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시고요. 또 다른 어떤 정부가 이런 면에서 좀 보존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미약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건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에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빚,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다든가 그렇죠. 이런 부담들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 일부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은 200억이니 몇백억이니 이렇게 자영업자들한테 대출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담이 돼서 못 쓰는 상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가득 자기 부담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효과적인 건 임대료를 좀 건물주들이 깎아주면 그거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많은 건물주들이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이 가장 실효성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에 쓸 수 있는 정책이라면 너무 위축돼 있는 상황이니까 공무원들이라도 좀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와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다 위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 보도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약간 공포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은 이 분위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요? 사실 언론에서 이렇게 막 초창기에 과잉 보도 그리고 초창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신천지가 터지기 전에 잘 방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이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정부를 도와서 이걸 빨리 마무리 지을 생각이 아니라 정부를 흔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그런데다가 이제 신천지까지 이게 터지면서 지금 급속히 이게 번지면서 거기에 불을 붙인 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소독도 지금 매일 하다시피 하고 오히려 지금 청결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시장 가면 사람 많이 모이면 안 된다 막 하고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위축돼서 시장에도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시장은 사실 그 좁은 밀집된 공간이 아니고 밖에 야외에 있잖아요. 그리고 좀 흘러가는 거죠.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밀집되고 작은 공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지금 소비 행태도 많이 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판매도 많이 늘고 온라인 소비도 많이 늘었는데 마지막으로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 온라인 어떤 소비, 판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망원시장에서는 망원시장 장보기라는 온라인 장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게 많이 늘긴 늘었는데 막 눈에 띄게 많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약간 대기업 위주로 온라인은 형성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그냥 약간의 보조적인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전통시장도 온라인 판매를 한다. 이거는 꼭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요. 몇몇 시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망원시장도 지금 온라인 장보기 네이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원시장에서 두부가게를 운영하는 김진철 사장님이었습니다. 문자들이 좀 와 있네요. 6624님, 전 국민에게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모두 지급하고 그달 안에 소진하라고 하면 경기가 살아날 겁니다. 6262님, 소상공인 대책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농촌 체험마을 대표인데요. 2월, 3월 전년도 대비 95% 이상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피해가 큰 업종을 지정해서 3개월만이라도 부가세를 면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펜션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명승곤 박사님과 함께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코로나19 팩트체크를 보내드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명순곤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금 그 확진자 속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오늘도 계속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 우리나라처럼 검사를 많이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안 하면 이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죠. 그렇죠. 있는 환자를 예. 지금 현재 이른바 디텍션 해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빨리.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빨리 찾아내야 하느냐. 잘 아시겠지만 예. 신천지 집단 발병한 거를 예. 전수조사를 해서 예. 증상까지 해서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숫자가 최근 일주일 동안 수백 명씩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예. 그 질병 코로나19가 확 전국적으로 더 많이 퍼졌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예. 대구 경북이 거의 9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숫자 이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진단키트도 제일 먼저 개발을 해서 네. 아주 용이하게 그렇죠.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인터넷에서 이런 유튜브 댓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진단 비용만 몇백만 원이 들어서 지금 진단을 못했다. 언론에 한 4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한 번 하는데 한 번 진단하는데 본인 부담료가 한 150만 원 내외라고 어디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아봐야 되지만 대개 몇백만 원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무료입니다 일단. 지금 의심되면. 무료인데 자신이 그래도 검사하고 싶다. 예. 증상도 없다. 그럼 자기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예. 비급여라고 하죠. 예. 그런 경우에 대략 한 16만 원. 16만 원. 그게 보면 얼마나 진짜 저렴합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돈을 400만 원이나 쓰고 진단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제 감염자 수는 지금 숫자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 확진자 수가 미국이. 네. 지금 현재 100명 조금 이제 늘기 시작했거든요. 예. 사망자도 또 6명이나 됐어요. 예.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독감 환자가 유례 없이 특히 사망자 수가 최소한 15,000명 이상 지금까지 사망했다고 그래요. 며칠 전까지 미국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보도가 됐죠. 그런데 그게 원인이 진짜 순수한 독감만인가? 되게 이제 독감으로 인한 사망은 주로 호흡기 질환,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원인에 검사를 안 했으니까 몰랐지만 그 안에 코로나19가 있을 수 있네요.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하는 거죠. 그게 증상은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증상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의사들조차도 독감으로 진단이 됐다 손치더라도 그게 코로나19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검사를 안 해보면 모르니까요. 그러네요. 사실 제가 외래에서 지금 계속 환자 최근까지도 보지만은 그냥 증상으로 왔을 때 증상으로는 어떤 의사도 독감이라고 혹은 감기라고 혹은 코로나19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증상이 비슷하니까. 네.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초반에 증상들이 거의 없거나 경미하거나 그냥 단순한 감기 수준 정도로밖에 안 와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그 정도로 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경증이 대부분 80%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군요. 경증이. 예. 중한 분들이 이제 한 5% 이내. 중간 정도로 좀 위중한 사람이 한 15%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확진자 숫자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검사한 사람 대비 확진자 수의 그 비율로 보자면 최근 한 이틀 동안 보니까 그래프가 드디어 꺾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도 꺾었지만 절대수 자체도 확진자 숫자도 전체적으로 이틀 전까지 피크를 이뤘다가 800명대까지 이뤘다가 조금씩 이틀 연속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좋은 사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조금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추세를. 근데 전반적으로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약간 내려가는 추세일 가능성이 높은 게 지난 일주일 동안 집단 발병했던 신천지 그 교인들 전수조사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먼저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양성 반응이 60%가 넘게 나왔으니까. 70% 가까이 막 나올 거예요. 60, 70% 이상 나오는데 그분들이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확진자 수를 대다수였는데 이제 그 숫자들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조사가 아직도 좀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계속 줄어들면서
예측한데 누구도 모르지만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주 정도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오프닝에서 마스크 이야기를 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마스크 관련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가장 그렇죠. 궁금한 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6540님은 WHO 공고사항에도 마스크 착용을 우선에 공고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유난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연하님. 예, 면 마스크 빨았으면 됩니다. 일회용 마스크도 환경 쓰레기입니다. 면 마스크 사용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하이든님은 마스크 500만 개를 매일 배분해도 사재기 하는 사람이 있는 한 계속 부족할 겁니다. 뉴스에선 자꾸 모자르다고 사재기를 부추기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신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스크. 네, 지금 그 마스크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게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똑같이 영어로는 CDC입니다. CDC. 예. 여기 홈페이지에 가봐도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목적으로 일반인들은 마스크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스크 쓸 필요 없다. 예. 일반인들이라는 거는 이제 건강한 사람.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그 전문가들조차도 많은 전문가들이 일반 건강인들은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써야 되느냐? 예. 약간씩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일단 그 실내에서 밀집된 공간에서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 곳에서. 그리고 대표적인 거는 이제 호흡기 증상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잘 아시다시피 어디 방문하냐? 의료기관 방문할 때는 착용을 권장은 해요.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일반인들의 경우는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 어떠냐? 예. 사실 우리나라는 권장한다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 문맥을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권장하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질병관리본부 내용 제가 예. 보면요. 예. 꼭 써야 하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의료기관 방문한 경우 예.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 시 비슷하네요. 그리고 노인, 예. 임산부, 만성질환자 및 호흡기 질환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CDC랑 비슷한 내용이네. 비슷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나 차이점은 예. CDC에서는 일반인들은 권장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라고 명시가 되는데 우리나라 수칙에는 일반인들 하지 말라라고는 안 돼 있어요 지금. 그 말을 안 해놨군요. 안 해놨죠 지금. 근데 저는 지금 시기에는 예.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말을 해야 된다. 예. 일반인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네.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흡기 증상 없고 예. 특별한 병이 없는 사람은 예. 자기가 어떤 호흡기 질환 예방 목적으로 쓰는 게 큰 예.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어떤 바이러스나 사실은 뭐 황사 같은 게 먼지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마스크 그렇죠. 쓰는 경우가 있지만 예. 더 중요한 거는 호흡기 질환 환자에서 현재 병 있는 사람에서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비말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음압병실 하도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이 병실 자체가 공기의 압력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안에서 바깥으로는 자연적으로 못 나가요. 필터 시켜갖고 나가죠. 그 예. 목적이 뭐겠습니까? 환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격리병실이라는 게 사실 네. 음압병실이라는 거는 그 환자 바이러스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못 새어나가게 하는 목적이 더 크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래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 실제 201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일반 병원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쓰는 뭐 덴탈 마스크라고 해서 약간 파란색 병원에 쓰는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N95 마스크라고 해서 그 0.3 마이크로미터 그 입자를 막 95% 차단할 수 있는 엄청나게 끼우면 답답한 거 있거든요. N95 마스크. 이런 게 과연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 8편 임상점을 종합해 보니까 이 중에 6편에서 손위생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손 자주 씻거나 안 씻거나 상관없이 마스크 사용하는 게 독감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6편에서? 8편 중에 6편이.
야. 임상시험에서. 그리고 일부의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는 게 어떤 경우에 효과가 있냐면 마스크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손위생도 같이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핵심은 뭐냐면 마스크 자체라기보다는 손위생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니까? 네?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손위생이란 말은 예. 손을 자주 씻는 것과 함께 예. 마스크도 착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한 사람에서 그렇죠. 예방이 잘 되고 예. 단순히 마스크만 열심히 잘 쓴 사람이 독감을 완전히 많이 예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마스크를 쓰면 아무래도 행태학적으로 봤을 때는 얼굴에 뭐가 걸려 있으니까 자꾸 마스크에 손이 가게 된단 말이죠. 아, 맞아요. 그 부분도 이제 또 따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오히려 마스크를 쓰게 되면 평소보다 손이 얼굴에 많이 갑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 예. 어떤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실험이 있었는데요. 예. 1시간에 얼굴을 23회 정도 만지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마스크를 쓰면? 아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 훨씬 많이 만진다는 거죠. 그런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훨씬 많이 만지죠. 본인이 체감하시기에도.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다시 벗었다가 그렇죠. 올렸다가 이러면서 이제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코로도 들어갈 수 있고 손가락에 그렇죠. 그다음에 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감염 위험성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손이 제대로 씻은 손이 아니면 그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탈착할 때는 항상 손 위생, 손을 잘 씻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주요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손 위생을 잘 시행하는 경우에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일부 연구에서는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역사회에서 마스크 착용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 마스크가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손을 깨끗이 씻는 그렇죠. 거군요. 하지만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 의료인이 N95 마스크나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진료하고 하는 의사와 마스크를 안 쓰고 진료하는 의사에서는 독감 빈도가 엄청 많이 차이 났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훨씬 예방에 도움이 된 거로 돼 있어요. 직접 확진자와.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뭐 마스크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예. 필요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유행하는 시기는. 그러나 이렇게 야외에서 사람들도 별로 없는 데서 계속 쓰고 다닌다거나 예. 아니면 혼자 있는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떤 경우냐. 예. 아주 좁은 공간에서 밀접한 거리 이내, 보통은 2m 이내라고 돼 있거든요. 예. 2m 이내에서 오랫동안 서로 대화를 나눠야 하는 상황에서는 예. 마스크를 쓰는 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도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도 최소화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스크는 어떤 사람이 쓰면 되냐면 건강한 사람은 굳이 쓸 필요 없고 예. 증상 있는 사람만 써주면 돼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증상이 있는 사람만 쓰면 기침이나 재채기의 비말이 겉으로 퍼지는 거를 막을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일단 예. 물리적으로. 예. 그렇게 되면 그 비말에 의해서 그 다른 건강인이 감염이 될 가능성은 일단은 최소화될 수 있거든요. 무증상 감염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증상 감염. 그분은 아직까지 예. 완전한 해석이 없고 잘 몰라요. 불확실한 영역이네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의학 분야의 최고 학술지에 예. 독일인 그 케이스 보고가 됐었는데 독일인이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증상이 없는 예. 어떤 여성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했는데 예. 나중에 며칠 뒤 귀국을 해서 코로나 증상이 생겼고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확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같이 만났는데 전파돼서 무증상 감염의 사례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며칠 지나서 다시 그 상하이 여성에게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증상이 마일드하게 경한 증상이 있었다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걸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무증상 감염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무증상 시기 즉 잠복기 시기에
과연 감염이 안 되느냐 되느냐. 예.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연구 보고도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100%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수진님은 그런데 언론들은 왜 그렇게 선동을 할까요? 그런 의문을 보내주셨고요. 이중훈님은 이게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루 종일 코로나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몸이 아파옵니다. 이게 스트레스성으로 미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주머니들 그 모여있는 카페 같은데 이런 글들이 종종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스트레스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는 아니고 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미열이 생기고? 그 부분은 좀 뭐 확실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냥 본인이 예. 심리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예. 열받은 거죠. 우리가 평소에 이제 열받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냥 열받은 누가 화날 때 예. 열이 받으면 진짜 뜨거운 느낌이 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일 가능성이 있지. 그거 자체가 그거는 이제 직접 그 온도를 재봐야 합니다. 재봐야. 본인이 예. 느끼는 게 미열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온도를 쟀을 때는 정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객관적으로 열이 있는지는 확인해 봤는데 예. 결론적으로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뭐 열이 발생하냐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나의 체온이 올라가냐 그럴 가능성은 없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예방법을 주로 알아봤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증상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증상이 있으면 예. 제일 중요한 증상이 예. 열이 있다. 예. 열은 보통 37.5도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열의 개념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일단은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특히 그중에서는 기침, 그리고 인후통, 예. 이게 굉장히 심하다. 목이 따갑다. 네. 예. 그게 심하면 정도도 심하다고 본인이 느끼면 그때는 선별진료소 방문을 하는 게 필요해요. 보건소, 선별진료소. 예. 근데 애매하다. 열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 예. 그럴 때는 일단 일반 의원을 가도 되죠. 일반 의원을 가면 이제 예. 그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선별진료소로 권장을 할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모든 감기 증상 비슷한 환자를 다 선별진료소 보기는 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예. 본인이 나는 궁금하고 걱정된다. 그러면 선별진료소 갈 수 있죠. 당연히. 예. 네. 거기서 확인을 받아야죠. 그렇죠. 네,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사를 갔어요. 네. 가가지고 확진자로 판정을 만약에 받았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진자로 판정되면 거기서 방침을 정해주죠. 네. 지금 현재는 새롭게 그 대응 방침 중에 환자들을 4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 경증, 그거보다 조금 심한 중등증, 예. 그다음에 중증, 그리고 최중증인가요? 이렇게 예. 4단계로 분류를 해요. 예. 그래서 가장 경증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자가격리를 권장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경증 이상으로 뭐 중증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 3차 병원에 입원을 대기를 하죠.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위중한 경우는 증상이 너무 심하고 폐렴도 엑스레이 심하고 이러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그 음압병실이라든가 그 최고의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합병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오늘 그 KBS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자가격리 대상인 확진자가 대구 우체국 앞에서 그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다가 기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이제 네, 그 얘기도 저도 봤습니다. 예. 결국엔 예. 경찰도 뭐 확인을 해서 예. 확진자라고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예.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확진이 됐지만 별로 증상도 심하지 않아요. 감기랑 똑같아. 근데 본인은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사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가족들이 있어서 누가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줄 수 있었겠지만 아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나 보죠. 그렇구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자가격리. 그러다가 근데 문제는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았던 뭐 70대 어떤 기저질환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집에서 별 증상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몇백개 없었거든요. 별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증상이 심해져서 사망한 사례가 며칠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최중증을 고려할 때 예. 입원의 기준을 고려할 때 고령 그다음에 기저질환을 같이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과 기저질환. 나이가 예. 많으시거나 아니면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약하더라도 좀 우선순위로 병원에서 모니터링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가 경증인 분들을 과연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게 정말 안전할 것인가. 이 부분이 그중에 일부에서는 좀 심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종종. 예. 그렇지만 지금 통계로 봤을 때는 그 80%에 해당하는 경증 분들 중에 중국에서는 사망한 사례가 거의 없는 거로 돼 있어요. 대부분 사망자의 대부분이 아까 경증, 그다음에 중증, 마지막으로 최고 심각한 중증, 예. 위중. 이 마지막 그룹에서 주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따로 그 생활격리시설인가요? 새롭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대규모의 그 공간들을 예. 하나 확보를 해서 그 안에서 경증 정도 애매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한 며칠 정도 머무르고 예. 거기에서 의사들, 의료진들을 배치를 해서 일단 관리하고 중간에 평가를 하고 괜찮아진 것 같으면 퇴원시키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바로 큰 병원에 2차, 예. 3차 병원, 종합병원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고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데 독감에 비해서도 낮은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지금 숫자, 통계 뭐 이런 거를 거의 매일 내놓는단 말이죠. 이거는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전에 메르스 때 같은 경우는 정보의 투명성의 문제 때문에 예.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투명하게 공개하다 보니까 숫자가 막 하루에 몇백 명씩 늘고 사망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그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불안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불안해서 우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 매일 또 이제 아침에 되면 무슨 뭐 합격자 발표 뭐 이렇게 숫자도 다들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 지금까지는 오전 후 계속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표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기가 되면 예. 그 발표하는 브리핑도 좀 줄이고 예. 그 너무 숫자에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조절은 필요하다고요. 제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예. 뭐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정보 너무 예. 그 내용을 지금 보면 여기도 뭐 그 투표 지금 현재 몇 명 중에 몇 번을 찍었다 이런 뭐 선거 때 보는 것처럼 뭐 확진한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런 것도 과연 저렇게 꼭 해야 되는지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저런 숫자들이 뭐 다른 질병 같은 경우는 바로 한 시간마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 굳이 그렇게 볼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그렇죠. 하루에 한 번 정도 예. 상황 체크하는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요. 예. 일부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도하는 보수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예. 일부 언론들이. 예. 일부 언론들 보면 똑같은 정책을 시행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나 나쁜 거 잘못한 것만 부각하는 그런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불안을 가중시키고요. 예. 그다음에 분열을 가중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엄청 많이 생산되는 걸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어떤 가짜 뉴스 보셨어요? 가짜 뉴스가 예를 예. 들어서 가운 있잖아요. 가운. 예. 우리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지금 정부 당국에서 지자체 공문을 내렸어요. 예. 이게 우리가 의료진들이 전신보호복. 방진복 비슷한 거. 예. 네, 하얀색 예. 전신보호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입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검체 채취 정도 할 때 예. 예를 들어서 사망한 분들 이송하거나 이런 거 말고 예. 검체 채취할 때는 전신보호복보다는 예. 그냥 가운을 입고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보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무슨 우리 의사는 뭐 의사의 생명은 전혀 하지도 않고 안전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뉴스가 퍼지면 예. 저도 맨 처음에 그게 그 가운이 그 일반 가운인 줄 알았어요. 예. 처음 봤을 때는. 근데 사실 거기서 말하는 가운이라는 거는 일회용 수술용 가운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예. 그것도 이 목 정도는 뚫려 있지만은 여기서부터 아래 무릎 아래까지 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 가운입니다. 일회용 빈 가운. 예.
사실 우리 그 원칙을 미리 말씀드리면 코로나를 진료를 하는 진료 의사가 예. 무조건 그 우주복처럼 전신보호복 그게 이제 레벨 D라고 해서 그때 예. 사용하는 보호구거든요. 그거를 반드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세계보건국에서도. 규정을 보면 그냥 가운으로 돼 있어요. 그 가운에서 말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사들 하얀색 옷 가운이 아니고 예.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가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검체 채취를 할 때는 그 가운만으로는 우리가 보호가 안 돼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 마스크, N95 마스크를 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글도 쓰고 고글이나 아니면 페이스 실드라고 해서 이 앞에 이렇게 하얀 플라스틱 같은 하얀 걸로 이렇게 막고요. 예. 그런 장갑도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보건국에서도 뭐 그걸 가운을 권장하고 있고 실제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대한감염학회와 같이 논의를 해서 예. 모든 검체 채취를 할 때 반드시 전신보호복을 입는 것보다는 태기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회용 비닐 가운을 써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내용들도 그 자세한 내용들이 그 가운의 의미를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뉴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님, 무진기행님, 권병원님, 김윤진님은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마스크 때문에 정권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니까 이젠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작전으로 바꿨나 보네. 오용방송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과학자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이 참 우프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사실 정부가 좀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예.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런 마스크 문제가 굉장히 그렇죠. 전형적인 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할 때 그런 부분들 분명히 사과를 하고 앞으로 대책들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또 인정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좀 정부가 지금 이제 못하는 것만은 트집을 잡고 어떻게 해서는 깎아내려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이걸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데서 저는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국익이라는 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예. 사실 누가 봐도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환자 수가 많은 게 사실 조금 우리가 자랑할 바는 아니지만은 예. 숫자 많아진 건 국가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예. 바로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일부러 축소하려는 듯한 그런 예.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 실제로도 아베 그 총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실제로 찾으러 가면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내각에서 직접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 국회에서. 그렇죠. 예. 그 의미가 뭐냐면 그런데도 열심히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죠. 아마도 추정컨대 아마도 큰 행사, 올림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빨리 환자를 확진을 해내고 최대한 그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이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한단 말이죠. 이게 예. 언제까지 가냐 이런 걱정들. 사실 누구도 알 수는 없죠. 예. 새로운 감염병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사율을 얘기를 했을 때 치사율이란 건 이제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나서 확실한 계산 값이 나옵니다. 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라별로 약간의 비교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치사율 즉 확진자 중에 사망자 수를 보면 0.6에서 0.7 정도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뭐 이탈리아나 아니면 이란 이런 데는 훨씬 이거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마저도 약 뭐 한 3% 정도 내외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특히 초반에 사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입원했던 그렇죠. 그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정신병동이 장기간 그 지병이 있었던 연세 그 고령의 그런 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얼마나 그럼 치사율이 될 거냐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알지만은 아마 1%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다른 질병이랑? 그걸 보면 다른 질병이랑 비교를 해야죠. 예. 감기 같은 경우는 뭐 치사율이 거의 뭐 그 제로에 가깝죠 사실은. 예. 근데 감기는 많이 발생을 하면 한 달에 뭐 400만 명, 500만 명도 발생을 해요. 한 달에? 한 달에. 우리나라에서요? 모르시죠.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겨울에 12월, 1월 이럴 때는요. 예. 400만 명 이상도 발생을 해요. 그렇구나.
그 보고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예. 감기로 코드를 넣어갖고 의사들이 처방하니까. 예. 그러면 독감은 어떠냐? 독감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해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 치사율이? 예. 발생 건수가? 예. 수십만 건에서 100만 건도 있고 많게는 200~300만 건 이상도 발생을 해요. 예. 중요한 건 이제 치사율이 독감 같은 경우는 현재 지역사회 독감 치사율 같은 경우는 한 5%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5%? 5%. 그러면 5배가 훨씬 높네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예. 현재 지금 독감은 지역사회에서 5%, 6% 이렇게 치사율이 되고요. 입원 환자에서 폐렴이 걸리면 10%가 넘고요. 예. 중환자실에서는 약 30%까지도 나옵니다. 미국 내 통계도 독감, 인플루엔자 매년 그 계절성 독감의 치사율도 대략 5% 내외에서 10%까지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 사스 2003년도에 보면 사스가 치사율이 약 10%였습니다. 네.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34%, 35%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종식이 되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 뒤로는 더 이상 안 생기는 거. 즉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거의 종식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예. 물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거의 풍토병으로 예. 몇백 명씩 생기고 있어요. 매년. 예. 없어지면 좋은데 그러면 안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74만 명이나 생겼었거든요. 그 당시에 74만 명. 74만 명. 네, 예. 우리나라. 결국에 그게 지금 계절성 독감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자리 잡아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독감은 다 H1N1이라고 신종플루예요. 그때 바이러스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도 종식이 되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종식이 안 되더라도 아마도 그냥 이런 겨울 때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폐렴의 또 중요한 원인균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는 거죠. 폐렴의 원인이라는 게 예. 세균 바이러스가 대표적이거든요. 예. 세균에는 이제 연쇄상균, 포도상균 이런 게 가장 많고요. 예. 바이러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인플루엔자, 예. 독감으로 인한 폐렴도 많고, 뭐 그다음에 다른 인플루엔자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메르스나 사스도 옛날에 계절별로 있었던 거고 바이러스. 그다음에 우리가 감기 있지 않습니까? 예. 감기의 가장 흔한 바이러스가 뭐냐 그러면 그게 라이노 바이러스라고 코 바이러스 해석을 하면 예.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게 가장 많고요. 2등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군요. 15%.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예. 감기로 몇백만 명 이상씩 심지어 몇천만 명이죠. 왜냐하면 1년에 어린아이들 감기 몇 번 걸립니까? 그러네요. 한 최소한 4번에서 6번까지 생기거든요. 성인이 한 2번에서 4번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 곱해보세요. 1년에 몇 건 생기나. 당연히 몇천만 건 생기죠. 그런데 그중에 2위에 해당하는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4종류가 우리 감기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2003년 이후로 사스가 5번째 생긴 거고 예. 메르스가 6번째로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거고 이번이 7번째인 거죠. 그래서 없어지면 가장 좋지만 이게 나중에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어떤 풍토병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하는데 그런데 또 희망적인 일이 뭐가 있냐면요. 예. 지금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 없잖아요. 예. 그런데 대략 1% 내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보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치사율? 예. 치사율이 1%인데 백신 개발되고 예. 치료제 개발되면 그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독감 같은 경우에 이제 치명률이 치사율이 보통 0.0에서 0.1% 정도로 되거든요. 많게는 뭐 0.2%도 뭐 보고가 되고 있지만 그러면 1%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0.6%니까 더 떨어뜨린다면 독감보다는 조금 치사율이 높고 폐렴보다는 좀 낮은 그런 종류의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거나 공포에 뜰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종식이 되는 게 목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9452님 여기 대구인데요.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머리가 맑아지네요. 코로나 조심해야겠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련의 경제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이슈 오도독 밤 10시에 업로드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